체력이 완전히 갈린 상태에서 35m 질주한 것도 모자라 불가능한 각에서 손흥민의 미친 왼발 대포할 슛이 터지며 본머스를 완전히 침몰시켰다. 토트넘 호스퍼 31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의 12호 골에 힘입어 최근 미친 상승세의 본머스를 3대1로 이기며 승점 39점으로 4위 아스널을 승점 1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손흥민은 두 골로 소란케 살라와 더불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라 2위 홀란트를 2점 차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미친 활약과 경기의 이모저모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영국 현지 축구에는 본머스의 미친 상승세를 주목하면서 토트넘이 비록 홈에서 경기를 치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본머스는 최근 7경기에서 뉴캐슬과 맨유를 잡고 현재 리그 2위인 에스턴 빌라는 무승부를 거두며 무려 7전 6승 1부 무패의 기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순위도 강등권을 전전하던 것이 어느새 리그 12위까지 치고 올라와 토트넘이 본머스에 잡힐지도 모른다고 영국 현지 축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을 정도였는데요. 본머스 돌풍의 핵은 본머스의 최전방 공격을 담당하는 솔랑케 갑자기 최근 미친 폼을 보이며 어느새 리그에서만 12골을 몰아넣어 이날 경기를 하기 전까지는 손흥민을 제치고 점 랭킹 2위에 자리하고 있어 센터백이 무너진 토트넘이 캐는 막을 수 있을지 많은 팬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캐가 비록 12골을 넣었지만 대부분이 중하위원 팀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골 기대값이 10.21의 결정적 기회는 6개를 놓쳐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하다 손흥민과 비교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현재 주전 센터백 2명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데다가 수비형 미드필더인 수마가 장오지 못하고 그나마 패스와 돌파가 된다고 하는 쿨루셉스키 지난 경기에서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우족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 게다가 좌우 윙어도 거의 전멸인가요? 올본 영국 현지 매체들과 토트넘 내부 기자들은 일제히 자기 개인 SNS 통해 속보를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수는 다름 아닌 벤탄쿠르 있는데요. 벤탄쿠르는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크게 다치고 7개월 만에 복귀해 불과 2경기 만에 발목 인대에 상처를 입으며 2개월 치료를 진단받았으나 무려 한 달 만에 부상에서 복귀해 선발 라인업에 나타남으로써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도우미로 어떻게 활약할지 많은 팬의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전반 2분경 오른쪽에서 돌파한 브레넌 존슨이 바로 중앙으로 컷백으로 내준 공을 손흥민이 논스톱으로 찾으나 아쉽게 골대를 빗나간다니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브레넌 존슨이 불을 끌지 않고 한 번에 손흥민에게 컷백을 주다니 놀랍다고 말하며 앞 경기에서 내내 지적을 받던 타이밍 느린 컵이 완전히 고쳐진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브레넌 존슨의 컷백 타이밍이 매우 빨라졌다고 말하며 브레넌 존슨 쪽에서 어시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토트넘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 전반 문경 토트넘의 압박의 지성으로 공을 걷어낸 상대 골키퍼의 실수를 벤탄쿠르가 끊어내고 이 공을 태클로 로셀소가 사르게 연결사르다가 공을 몰고 들어가며 놀라운 오른발 중거리 슛을 장렬시키며 1대0으로에 앞서갑니다. 하지만 사르는 전반 30분경 부상으로 예상치 못한 교체 아웃을 당하고 마는데요. 사르 대신 스키니 교체로 들어오면서 토트넘은 일방적으로 경기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중원에서 싸움을 해줄 사르다가 빠지면서 로셀소는 자주 고립되고 스킵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뛰기만 해서 상대 역습을 전혀 막아내지 못한다고 말하며 이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해서 한 골만 터진다면 흐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전반전에는 매우 몸이 무거워 보였고 특유의 역습 공격을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팬들로부터 많이 지쳐 보인다는 우려를 샀는데요. 본머스는 토트넘 다 이틀 더 많은 휴식을 얻은 상태에서 출전했지만 토트넘은 불과 이틀 만에 경기에 임해 전체적으로 주전들의 체력이 갈려나가 제대로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체력적으로 본머스에 한없이 밀리면서 수비진에서는 우도 이야기 우족으로 한 경기를 쉬고 뛰어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잘 커버를 못하는 지역까지 커버해 많은 팬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우도 기러기 아빠은 겨우 전반전을 1대0으로는 상태로 끝내게 됩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본머스는 맹공을 퍼부으며 토트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요. 후반 51분경 손흥민은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따내 로셀소께 패스합니다.
로셀소는 역습을 시작하고 손흥민 역시 질주를 시작하는데요. 로셀소는 공을 몰고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존슨이 아닌 손흥민에게 패스합니다. 공을 잡은 손흥민은 슛하는 척하면서 상 수비수를 속이며 히샤를리송에게 완벽한 노마크 결정적 패스를 넣어주는데요. 하지만 히샤를리송 이 공을 서두르며 결국 귀중한 찬스를 공중에 날려버립니다. 일부 팬들은 다 떠먹여 줘도 내뱉어버리는 히샤를리송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난다고 말하며 어떻게 해야 히샤를리송 골을 넣을 수 있냐며 맹비난을 쏟아보았는데요. 또 다른 팬들은 다른 선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손흥민이 스스로 결정을 지어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팬들의 발림이 전달이라고 된 걸까요? 손흥민은 후반 70분경 손흥민은 우도 이야기 빅에 패스하고 호이비에르는 전방으로 패스를 넣었다가 이것이 상대에게 커트를 당하며 로셀소께 공이 흐릅니다. 로셀소는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바로 원터치로 패스를 넣어주는데요. 이것을 손흥민은 받아서 공을 몰고 들어가 그대로 슈팅의 골망을 가릅니다.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기점 패스 위치부터 슛할 때까지 약 40여 미를 질주한 시점이 후반 70분 경이라 말하며 체력이 거의 완전히 소진되는 시간인데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슈팅한다는 것은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반대쪽에서 볼에 넌이 올라오고 있어 패스하면 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손흥민은 앞에서 히샤를리송에게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 줘도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을 감안한 듯 작심을 하고 슛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이 각도에서 화면을 보면 손흥민이 왼발 옆으로 감아찬다. 장면이 매우 특이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위치에서 왼발로 차면 왼쪽 구석을 노려야 하는데 손흥민은 왼발로 차면서 오른쪽 구석으로 찬다고 지적했습니다. 왼쪽으로 차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차면 각이 훨씬 좁아지며 꽃이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 하지만 손흥민은 상대 골키퍼를 속이기 위해 이것을 왼발 인사이드로 감아차는 조금만 틀어졌어. 골대를 맞고 아웃돼 버렸을 것이라고 말하며 저 각도를 달리면서 그것도 왼발로 정확하게 감아차다니 엄청난 골 결정력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12호 골에 대한 분석을 듣고 보니 비까지 와서 매우 미끄러웠는데 저 상황에서 정확하게 저 각을 보고 차 넘는다니 세계 최고 수준의 골 결정력이 말하며 이제의 결정력으로 일본 축구를 박살내 세계 최고 수준이 어떤 것이란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밝혀 또 다른 많은 팬으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